따니까 못하라고. 김성태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류 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오래전 삭제, KT 측의 합격자 명단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2달 전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로 물건을 빼돌리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트렁크에는 포장된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버무리는 남성들은 웹하드 업체 직원들,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 직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서류를 빼돌리기 한 달 전, 이 업체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확인 후 즉시 삭제하라는 말과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곳은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경찰은 협회장 40살 김모 씨의 지시로 회원사인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유하는가 하면 담당 수사관의 인적 사항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한 업체는 수사에 앞서 음란 게시물 18만여 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증거가 중요한지 이제 그거를 조금 미리 준비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협회장 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수사 정보까지 공유하며 돈벌이에 이용한 불법 동영상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리게 하는 평생 지우기 힘든 고통으로 남습니다. 선뜻 나서 피해를 호소하기도 힘들었던 이들의 호소와 절규 들어보시죠. 정신의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웹하드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불법 동영상을 발견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발견 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심리적 불안감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충격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동영상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그 영상물을 찾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인 상황인데 국가에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유포자와 웹하드 업체를 처벌한다 해도 벌금은 고작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언제까지 이 힘든 싸움을 혼자 계속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 결국 뛰어내리고 만 이도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던 그 애를 매일매일 죽이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맛있어 보인다. 내가 본 국산 탑10 안에 든다. 왜 이들은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었던 겁니까?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고통이어야 했던 이름 없는 불법 동영상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 피해자들이 그 수많은 웹하드 업체 자료 안에 업로드되고 다운되며 각종 조롱 섞인 댓글로 모욕을 당합니다. 국가가 피해자 구제에 시급히 나서야 됩니다. 참석자들은 이들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그동안 방관해온 정부에 유포자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이어 오늘 충북 충주의 한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3주 동안 전국의 가축 시장을 폐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희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몸에 수포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이키트 검사에서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O형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밤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하고는 역학관계가 현재까지는 연결고리가 없고요. 역학조사는 추가로 진행되니까 저희들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를 한 농장의 소 11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 2곳의 가축 38마리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급 방역대책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잇따라 열고 총력 대응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업자와 차량, 가축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 시장을 3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모든 소,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우제류 축산 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거점 소독시설 설치도 크게 늘리는 한편 설 명절에도 24시간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서울의 한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동안 수술을 받은 사람만 1,000명이 넘었고 수익도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 의사로 통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장과 해당 조무사는 모두 구속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나를 복사를 그대로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하고 진료실에 있는 서류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고용된 70살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직접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이뤄진 무면허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이 확인된 것만 무려 1,500여 차례입니다. 수술받은 사람은 1,009명, 불법 행위로 올린 수익만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A씨는 고객들 사이에 인기 의사로 통했습니다. 여기 그 찜질방에서 엄마들이 여기 잘한다고 전부 일로 들어와서들 많이 했어요. 눈을 쌍꺼풀 이런 걸 이쁘게 잘한다고. A씨가 감쪽같이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병원장 신모 씨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A씨를 환자들에게 유능한 의사로 소개한 뒤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리프팅 등 각종 수술과 시술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놓고도 진료 기록에는 모든 수술을 병원장이 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은 원장 신 씨와 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간호조무사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간호사 등 다른 직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내 주요 석유회사 S오일의 오스만 알감디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손님의 신체를 만졌다는 건데 알감디 대표는 지인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인인 오스만 알감디 S오일 대표는 지난달 1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특급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알감디 대표는 이 호텔 식당에서 다른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감디 대표와 피해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근 알감디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알감디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해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주변님도 정확하게 말씀 못하고 사실을 기억할 수 없다. S오일 홍보실 직원은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알감디 대표가 실수로 만졌으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S오일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회사 아람코에서 20년 넘게 일한 알감디 대표는 지난 2016년 S오일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오스만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S오일 측은 사건이 알려져 유감이라며 대표가 피해자를 조금 전 만나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께서는 무혐의를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범죄는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돼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알감디 대표를 검찰에 넘기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소 의견을 달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만간 알감디 대표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파문을 저희가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클럽에 연관된
또 다른 의혹을 보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의 공통점은 버닝썬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피해 입증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피해의 주장을 하는 여성이 한둘이 아니고 진술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우선 피해자들의 주장과 함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추행 시비에 휩싸인 손님을 직원들이 끌고 나가 무차별 폭행한 클럽 버닝썬. 지난해 문을 연 이 클럽은 가수 승리 씨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한 달 반 전 이 클럽에서 겪은 일을 취재진에게 제보한 20대 여성 K씨. K씨는 작년 12월 15일 새벽 지인과 함께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여기서 만난 태국 남성에게 위스키를 받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이 위스키를 따라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저한테 물을 줬어요. 물을 계속 챙겨줬어요. 주량이 소주 4병에 가깝다는 K씨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위스키 서너 잔을 받아 마셨을 뿐인데 얼마 뒤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클럽에서 위스키를 건넨 태국인이 있었고 이후 이 태국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게 K씨의 주장입니다. 목을 잡아서 침대로 머리를 계속 목이 계속 꺾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아서 계속 짓눌렀어요. 실제로 K씨 진단서를 보면 목과 흉부에 전치 3주 상처가 났고 산부인과 소견서엔 열상을 입은 걸로 돼 있습니다. 휴지통이 옆에 있었는데 그거 갖고 와서 토를 했어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호텔을 벗어난 K씨는 이후 남자친구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약물 검사까지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주량에 정말 큰 밖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뭐 약물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 L모 씨. L씨 역시 지난해 7월 혼자 버닝썬 클럽에 갔다가 벌어진 일을 털어놨습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남자 직원의 집에 따라가서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남자가 친구들이 못 오게 됐다고 하고 일단은 자기하고 맥주를 마시자고 해서 맥주를 마셨는데 먹고 잠이 들었어요. L씨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후 또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깨어났을 땐 또 다른 버닝썬 클럽 직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다가 내가 지금 낯선 남자하고 누워있고 심지어 같이 누워있는 이 남자에 대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누워있더라고요. 공포감이 딱 들고 자괴감도 들고. K씨와 L씨 두 여성은 공통적으로 버닝썬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들이 마신 술엔 성범죄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할 때 쓰는 GHB, 일명 물뽕이 든 걸로 보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뽕을 탄 술을 마시면 15분 안에 의식을 잃고 이후 일어난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앞서 본 K씨 사례처럼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약물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 약물 검사로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뽕은 이미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선 잘 알려진 약물입니다. MBC가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을 보도한 바로 다음 날 강남의 모 클럽 직원이 급히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 글입니다. 이 직원은 사건이 사건인 만큼 여성 흥분제 판매는 중단한다라면서 다들 입단속 해주시고 제품 사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근하는 게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서울경찰청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파문이 점점 커지자 광역수사대의 전단팀을 꾸려 약물 성폭행 의혹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멸고 충성! 네, 경례 구호가 우렁찬데요.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의 출범식 모습입니다. 전직 국방장관 출신 4명, 예비역 장군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군사 합의는 위헌이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주자며 국민 성금을 모으겠다고도 했는데요. 장군 출신들의 이런 단체 행동, 과연 구국의 일념인지 아닌지 평가가 엇갈립니다. 공윤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합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양보하고 정찰 감시 자산도 스스로 무력화해 대북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요. 이적성 합의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사 합의 이행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군 임무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합참의장은 예비역 원로들을 직접 만나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화된 전투 준비 태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조 1,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국민 정서상 1조 원은 넘기 어렵다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선 상황. 장성단은 미국이 원하는 분담금을 주자며 국민 성금을 제안했고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 참석자는 1,000만 원을 약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납세를 고발하라도 방위비 부담 우리가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이견을 좁혀가는 상황에서 섣부른 모금 행위는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름 충정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체 행동을 하는 건 군 원로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소련하고 협상한다고 그래서 국방장관들이 반대하고 장군들이 반대를 하고 했나요? 시대는 굉장히 앞서갔는데 과거에 장관들이니 장군들이니 아주 후진적인 거예요. 군 당국은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 예비역 원로들과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전북대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면서 환자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들 배려 없는 공사 현장 고발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현대중공업 간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장수에 11cm의 눈이 내리는 등 도내 전역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면서 입원 환자들이 극심한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겠다는 취지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면 좀 더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수영 기자입니다. 병실 안이 공사 소음과 기계음으로 가득합니다. 소음 측정기에 찍힌 수치가 70데시벨 가까이 치솟는데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북대병원 병실 모습인데 입원 환자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안정이 이거 멀쩡한 사람도 저 소리 3일 들어봐요. 정신병 오지. 일부 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돼
환자들이 안식을 취해야 할 병실이 소란난 겁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3층으로 지금 우리가 성형외과가 내려왔어요. 병원집에서 내려오면서 그 문제가 환자들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5만 원이 얘기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층과 바로 아래층 병실은 환자들이 모두 병실을 옮겨 문제가 덜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위층까지 전해지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병원 측은 공사 업체 선정에 각별히 신경 썼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거 시간을 4시간 정도만 조절하고 바닥에 두꺼운 스트립을 깔아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공법을. 병실을 옮긴다 해도 현재는 병실이 모자라 환자들은 소음 스트레스에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 국립대병원의 대책 없는 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수영입니다. 오염 토사를 불법 반입하고 있는 토양 정화업체에 대해 임실군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장 진출입로인 교량을 차단하거나 아예 철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에서 오염 토사를 들여온 임실의 토양 정화시설입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기름이 뒤섞인 토사 350톤을 반입했는데 임실군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염 토양을 처리하고 나오는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토사를 반출하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교량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히 한 2m 높이로 해갖고 덤프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교량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20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시한을 줬지만 사실상 시설 운영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토양을 경작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미생물을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로 씻거나 세척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임실군은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세계 시군 식수원인 옥정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허가권을 가진 광주광역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강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고창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85살 A씨와 아내 80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몸에 흉기를 막을 때 나타나는 방어흔이 나타났다며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오늘 많은 눈이 내렸는데 밤사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눈은 설 대목을 앞두고 내려 불편함이 컸는데요.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 읍내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눈에 주민들은 급하게 눈을 치워보지만 차량들은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 계속되는 눈에 제설 작업이 미처 되지 않은 도로에는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한창 분주한 농민들에게도 이번 눈은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주문량을 저희들이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눈 때문에 운행 지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배달하느라 눈코 틀 새 없는 택배 기사들에겐 일이 2배로 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갖고 좀 힘들긴 해요, 사실상. 명절 선물도 많고 배달할 것도 많아갖고 많이 힘듭니다. 농촌 가정에서는 명절 연휴 고향을 찾아 내려올 자녀들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된 게 이렇게 많이 더우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런데 또 저거가 또 거의 또 올란가도 몰라. 지금까지 내린 눈은 장수 11cm, 임실 9.5cm 등이며 도내 12개 시군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온도 하루 새 7도가량 뚝 떨어져 동부권은 한낮 기온이 영하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기상지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동부 산간 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다며 빙판길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노입니다.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진안군 성수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83살 권모 씨 등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간 힘들 때마다 광주 대안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해왔는데요. 이제는 약속대로 군산형 일자리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관심은 온통 광주형 일자리에 쏠렸고 광주형 일자리가 터덕거릴 때마다 차선책으로 끼워 넣을 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형 일자리를 처리하기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마당에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군산형 일자리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합체가 믿고 군산에 투자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미 시설과 숙련된 노동력까지 있어 성사만 되면 광주보다 먼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가동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안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자체 두세 곳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제1당인 민주평화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도내 현안에는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마침내 정계 개편까지 공식화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농수산대학의 캠퍼스 분할 움직임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평화당 도당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분교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농수산대학 분교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확대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본교 캠퍼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 멀티 캠퍼스 분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북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평화당은 유일하게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제1당으로 지역 현안의 의견 표명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 배경에는 존재의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인 도내에서마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침내 정계 개편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합 내지 제3지대 합당을 전격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열린 상태에서 의견이 됐습니다. 바미당과의 제3지대에서의 통합 또 제3지대에서의 연합 등등을 우리가 모색하자. 선거제도 개혁 논의로 어수선한 정치권에 민주평화당이 예고 없이 꺼내든 정계 개편이 어떤 흑폭풍을 몰고 올지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뇌물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 전 교육감과 그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오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도 진술을 거부해 죄질이 무겁고 최 전 사장도 도피 수단을 제공하고도 거짓말을 해왔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8일 익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H7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최소 사흘이 걸릴 예정이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km 이내에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조기 졸업식을 실시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도내 5개 초등학교가 12월 말에 졸업식을 앞당겨 실시하는 등 전체 학교의 10%가량이 2월 졸업식 대신 1월 조기 졸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 시작 전까지 2달 이상을 등교하지 않아 생활 지도가 어렵고 가정에서도 불규칙한 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도내 모금액이 77억 5,700만 원을 달성해 20년 연속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전북의 경우 개인 기부액이 전체 7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항공은 11월부터 3월까지 중단되는 군산발 제주행 항공편을 올해부터 운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행 오전 항공편은 오는 3월 말부터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아자동차와 탄소융합기술원은 공동으로 복합 소재 테크센터를 열고 자동차 부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탄소 복합재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 이원택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이 내정자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비서실장을 거치며 송하진 지사와 발을 맞춰온 측근으로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타진해 논란입니다. 수주 잔량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대금으로 수주 잔량 2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없도록 2위 업체를 인수한다는 보관이지만 군산조선소 관련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부진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발렌시아의 미래 이강인 선수 16번 유니폼과 함께 1군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장님도 싱글벙글